이 휴전은 영원할 거다. 아, 정말로 무식한 말이죠. 휴전이 어떻게 영원합니까? 일방적으로 얻어 터졌는데 그럼 이란은 이번에 교훈을 얻겠죠. 어떻게든 핵을 확보해야 된다. 그럼 그 시간 동안 이란은 최첨단 무기를 만들 거예요. 항상 최악을 생각해야 되니까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미국에 보복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가장 손쉬운 선택지가 뭐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9.11 테러 같은 테러 거예요. 같은데. 제가 걱정하는 건 소프트 타겟에 대한 보복이에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금 6월 24일 오전 10시인데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합의했다. 이런 내용이 좀 전달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박사님? 앉아서 봅니다. 확실히 분위기를 싹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시네요. 근데 우리 모두는 트럼프 입만 봐야 돼요. 네. 2025년 1월 20일 취임 이후로.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가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상황을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란은 지금 의도 터졌거든요. 저항 수단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일방적으로. 그런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2주라는 시간을 줘놓고 일부에서 뭐 2주 안에 공격을 결정한다 그랬으니까 2주 아니라고 그러는데 2주란 말을 왜 합니까? 그게 2주 준 거라는 뉘앙스거든요. 근데 그 이틀 뒤에 바로 때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항할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하고 이제 휴전에 들어가면 이제 내가 해결했다 이런 그림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트럼프의 생각이다. 네.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란의 핵 개발이거든요. 그럼 이란이 완전히 핵을 포기한다는 합의를 해야 되고 농축 시설과 완전히 핵 프로그램을 해체한다는데 합의에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만일에 휴전에 합의하면 의도 터진 이란이 일단 시간을 벌겠다는 거고 지금 이란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 지상군을 파견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1000마일 떨어져 있고 만일에 미군이 이란에 상륙한다면 그건 자살행위거든요. 네. 그럼 이 상황에서 공중전만으로 하는데 그럼 항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미국은 소기의 군사적 목표가 달성됐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그러나 이란은 지금 이 상황에서 시간을 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합의의 배경이다. 그러나 뭐 앞으로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란이 핵을 포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탄즈나 포로도 이스파한에 있는 농축 관련 원심 분리기나 제조 시설이 파괴됐다 하더라도 가장 뜨거운 감자인 60% 순도의 고농축 우라늄 408kg이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거는 트렁크 하나에도 이동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끝났다라고 뭐 앞으로 영원히 휴전이 된다. 이제 서로 증오 안 할 거다. 이란이 그렇게 의도 터지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세계 경제나 상황은 안정적이다. 그러나 아직 불확실성의 문을 열린 것뿐이다. 아직 갈등의 소지는 여러 가지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지금 전쟁은 이스라엘, 이란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우리는 미국의 목소리를 듣고 있고 미국에 계속 개입해서 이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히려 이 세계 전원 확산이 더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좀 있거든요. 트럼프의 생각은 이란의 핵 문제를 자기 자신이 통제한다는 걸 항상 보여주길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란과의 협상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어젠다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이란 너네가 앞으로 핵 개발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야.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내 임기 동안에 별다른 조치, 제스처를 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이게 중요한 어젠다였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이거는 합의가 됐었어요. 거의 합의가 됐는데 반면에 네타냐후는 계속해서 미국한테 얘기를 했죠. 지금 이 상황에서 바로 이란을 공격해야 된다고 공격에 동참하기를 원했는데 트럼프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트럼프는 그걸 하지 않았는데 전격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죠. 이란을 공격하니까 사실 이게 있어요. 이 공격했을 때 모든 전문가들이 전운이 감돌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분명히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할 것이다.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고 네. 했을 때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 수준으로는 저 시설에 대한 완벽한 파괴가 힘들 수도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이 핵시설을 완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벙커버스트를 떨어뜨리려면 어쩔 수 없이 이라크를 통해서 공중급유 받아서 이란 영공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그 이란 영공에서 그걸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스라엘의 역량이 부족해요. 음.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공중발사 탄도미사일로 이걸 공격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트럼프는 그런 생각을 했죠. 분명히 이 합의가 되고 여기에서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이란이 이런 일을 터뜨렸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이란이 정리하게끔 놔두면 안 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내가 직접 나서서 이걸 정리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은 이란의 핵시설을 그러니까 시설을 완전 무력화할 수단이 있어요. 이번에 들어간 게 B2 스텔스 폭격기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대서양 쪽에서 올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했는데 두 대는 태평양 쪽에서 들어왔어요. 네. 이런 식으로 전혀 이란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공격을 단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아 근데 왜 트럼프는 이 핵시설을 공격을 했고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란이 정말 이거를 포기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중동의 이슬람권이 그 누구든 핵을 가지게 되면 이스라엘을 축으로 하는 미국의 중동 정책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은 정말로 지구상에 사라질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땅이 정말로 심한 얘기로 땅콩만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핵폭탄 서너 발이면 사람이 못 살아요.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본인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가지고 있어도 중동 국가, 이슬람권 그 누구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이스라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뭐 사든 암살을 하든 뭐 사이버 테러를 하든 공격을 하든 이미 이라크, 오시라크 원자로 시리아 이 세 번째 이란이거든요. 오시라크, 이라크나 시리아는 개발 초기 단계였어요. 원자로 가동도 안 됐어요. 근데 이란은 지금 원자로 부쉐르 원자로 가동되고 물론 경수로니까 플루토늄 생산 못 해요. 그다음에 아라크라고 하는 곳에 실험용 중수로가 있으니까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해요. 네. 근데 지금 핵심이 이제 농축우라는 의미거든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거. 이게 60% 순도까지 갔으니까 이스라엘은 내버려 뒀어도 미국이 개입 안 했어도 공격했을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시간을 놓친 거예요. 네. JCPOA 이란 핵합의 때문에 2015년에 있었던. 네. 그럼 이스라엘은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이스라엘이 옳다는 게 아니라 이란이 핵을 가지는 순간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위험해집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스라엘도 위험해지는 건 위험해지는 거지만 트럼프의 생각은 순위파, 그러니까 이슬람 인구의 사우디, 맹주죠. 중심의 90%의 이슬람을 차지하는 순위파 중심의 친미 국제 질서를 중동에 만드는 게 목표거든요. 자, 이미 이제 이집트는 캠프 데이비드 협정으로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했어요. 수교도 했죠. 요르단도 체결했어요. 네. 그럼 트럼프 일기 때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그래서 바레인이나 이 아랍에미리트 이쪽과 평화협정을 체결했어요. 남은 건 지금 사우디예요. 그럼 이제 사우디하고 아브라함 2 협정을 체결하면 끝난다고 판단하는데 요게 저항을 하는 반 시오니즘, 반 이스라엘, 반미의 핵심 축이 이란이거든요. 시아파. 그리고 이 시아파가 저항의 축 벨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시리아 몰락한 아사드 정권, 그 다음에 후티 반군, 그 다음에 이라크 민병대. 이라크는 60, 70%가 시아파니까 이라크 민병대는 이라크 말보다는 이란 말을 들어요. 이란 혁명 수비대 쿠드스 말을 들거든요. 그 다음에 하마스는 순위파긴 하지만 이란의 전략적 협력을 하니까 여기도 벨트에 들어가요. 요렇게. 그 다음에 레바논 헤즈볼라도 레바논 한 333이에요. 순위파 3, 헤즈볼라 3, 기독교 3. 여기 헤즈볼라도 이 시아파 벨트거든요. 이게 저항의 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저항의 축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핵도 핵이지만 무너뜨리고 싶은 거예요. 이미 시리아 아사드 정권은 무너졌죠. 왜냐하면 거기 순위파가 60, 70%니까 쉽게 무너졌어요. 헤즈볼라 지금 정신없죠. 하마스 손들고 있죠. 후티 얻어맞고 있죠. 그러니까 이란만 때리면 이란만 이 중심을 흐트러 버리면은 지금 트럼프의 생각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증오가 없길 그러지만 트럼프 생각은 이란을 무력화시키면 하메네이 신정 체제의 붕괴도 내부에서 일어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나 지금 트럼프 생각대로 되겠느냐? 자, 이란이 휴전에 합의하면 일방적으로 얻어 터졌는데 반 이스라엘 반미 정서가 사라질 거냐? 안 사라지죠. 그럼 이란은 이번에 교훈을 얻겠죠. 어떻게든 핵을 확보해야 된다. 보복 능력을. 오히려 더. 그렇죠. 두 번째, 우리는 방공망도 없어. 치명적인 무기도 없었어. 그럼 우리도 독침을 가져야겠지. 그럼 그 시간 동안 이란은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아마 더. 최첨단 무기를 만들 거예요. 이게 중동전의 교훈이에요. 자, 1차, 2차, 3차 대전 때, 3차 중동전 때 이스라엘한테 중동 전체 코피 터졌거든요. 73년 욤키프르 4차 중동전 때는 이집트도 준비했고 시리아도 준비해서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뻔했어요. 이란이 그걸 준비할 거예요, 앞으로는. 근데 트럼프 대통령 그래서 안 하는 거죠. 경영자니까 주판을 튕겨서 단기 손익분기점 내가 이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드렸지만 이건 입구를 연 거고 이란 원인이 됐던 이란 핵 문제 해결된 건 전혀 아니다. 네. 늦췄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좀 무서워지네요. 오히려 트럼프는 자기 계산기를 두들겨서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겠지만 사실상 저 뒤에서 일하는 더 무서운 시간을 지금 가담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휴전과 보복은 별개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고 또 휴전은 종전이 아니에요. 네.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란이 지금 그렇다면 어떤 방법으로 보복을 할 수 있을까? 일단 외교적인 거는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보복이 뭐냐면 일단 사이버전이 있습니다. 이란도 사이버전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다음에 지금 와해는 됐지만 헤즈볼라 뭐 하마스는 조금 힘든데 헤즈볼라 후티에 대한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얘네들 재건을 노릴 겁니다. 재건을 노리고 그다음에 비대칭 군사적 수단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호르무즈 해협이 있으니까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드론이라든지 자살 폭탄 그 수상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단이 많거든요. 자기 손댈 필요 없죠. 후티한테 시키면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전면전은 회피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걸 생각하고 싶거든요. 항상 최악을 생각해야 되니까. 이런 무슬림권에서 미국의 공격을 받은 다음에 미국과 적대가 되고 미국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미국에 보복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가장 손쉬운 선택지가 뭐겠습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소프트 타겟에 대한 보복이에요. 쉽게 말해서 9.11 테러 같은 테러 거예요. 같은데. 왜냐하면 9.11 테러를 일으켰을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의 역량과 지금 이란의 역량은 비교할 수 없거든요. 이란이라는 나라의 역량은. 또 이란은 자기 손을 안 대고도 충분히 소프트 타겟에 대한 테러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정권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피난을 가고 국가가 흔들리고 모든 역량을 쏟아붓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작살날 정도로 이렇게 공격을 받았는데 여기서 신정 정권인 이 하메네이 정권이 그대로 여기서 뭐 그냥 휴전을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하기 굉장히 힘들다고 봐요. 지금 하메네이라고 하는 신정 체제인데 여기는 권위로 먹고 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14발을 쐈지만 미리 알려주고 피해를 안 주게 한 것도 뭐냐. 일단 체면 치레를 하는데 그럼 장기적으로 그럼 하메네이 정권이 친미, 친이란으로 가느냐. 친이스라엘 절대 아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가 그랬거든요.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그럼 이란이 다시 위대해지면 이스라엘 좋아하고 미국 좋아할까요? 예를 들어 식구 중에 오빠가 있어요? 네, 오빠 오빠가 있어요. 정말 미워. 한 대 때리고 싶어. 네. 근데 남들이 와서 패면 기분 좋아요? 좋죠. 안 좋죠. 좋다고 했어요. 좋다고 했어요. 상당히 안 좋구나.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이 하메네이가 내가 밉죠. 때리더라도 내가 때려야 내가 된다. 때려야죠. 내가 때려야죠. 근데 남이 와서 짓밟아? 더 근데 열받죠. 이란은 정서가 반 시오니즘, 반 이스라엘, 반 미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표현했거든요. 이 휴전은 영원할 거다. 정말로 무식한 말이죠. 휴전이 어떻게 영원합니까? 휴전은 언제든 깨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이제 화끈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미국 힘을 보여줬다. 역시 천조국 미국이다. 맞죠. 저런 능력을 가지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정치라는 건, 국제정치라는 건 그렇게 깔끔하게 안 끝난다. 오래가는 휴전일 수 있지만 이거는 오히려 아까 샤를 대표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이스라엘로서는 불안의 시간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끊임없이 이란을 주시하고 이란의 요인을 암살해야 되고 이란의 시설을 왜냐? 지금 농축 우라늄이라는 건 우라늄 농축기는 폭이 한 3, 40cm 북한이 쓰는 건 1m 50밖에 안 돼요. 높이가. 이건 요 안에도 한 100여 개 정도 만들 수 있어요. 트럭에 난짝 실어서 그냥 그 픽업 트럭에 실어서 나갈 수 있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미 비핵화했지만 유치원 화장실 밑에까지 만들어놨다는 설도 있거든요. 그럼 이란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
지금 그러니까 화끈하게 때려서 포로도 나탄자, 이스파하는 재건이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이란이 그걸 다 만든 나라인데 그걸 완전히 포기하겠냐는 거죠. 이번에 이제 요거를 핵물질을 가지고 나간 게 거의 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전까진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하든 뭘 하든 IAEA 감시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지고 나갔잖아요. 이때부터는 IAEA 감시가 안 돼요. 네. 그럼 IAEA 감시가 효율이 저하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뭘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90%의 농축에 이를 수도 있어요. IAEA가 관리하는 핵시설을 때리는 건 이건 국제법적으로 불법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미국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린 거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벌써 프랑스, 노르웨이는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란은 이제 북한식으로 가겠죠. 그렇죠. 철저하게 이제 말을 안 듣겠죠. 이제 사찰단 입국 금지시킬 거고, 이란이 알았어, 우린 잘못했고 앞으로 비핵화할게,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우리는 IAEA 사찰 받고 있고 어겼더라도 농축도를 높였더라도 어쨌든 IAEA가 알고 있었고 이걸 통해서 했고. 협상 레버리지였거든요. 그런데 이 네타냐후 트럼프는 핵 무기 임박했다. 2주밖에 안 남았다. 3주밖에 안 남았다. 털시 게버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의회 증언에서 얼마 전에 이란이 핵무기를 만드는 징후가 없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란이 핵무기에 근접했던 핵무기 곧 만든다 그게 아니고 핵무기를 만드는 90% 순도의 고농축 우라늄에 근접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얻어 터진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해서 아마 정말로 이란형 독침을 만들 생각을 하지. 이제 얻어 터졌으니까 뭐 하메네이는 시체고 이제 민중 봉기라서 무너지고, 또 만일에 뭐 그런 시나리오는 쉽지 않지만 하메네이 정권이 무너진다고 해서 이란의 친이스라엘 정권이 들었으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거든요. 이란의 국익과 이란의 국가 핵심 목표를 봤을 때 이스라엘은 절대 친해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400kg이잖아요. 만약에 이 400kg이 90% 농축에 이르게 되면 적게는 4개, 많게는 9개까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극저음속 미사일이나 스텔스화된 이런 탄도 미사일 실게 되면 이건 이스라엘로서는 말씀하셨듯이 어느 순간에 지도가 없어질지 모르는 모른다. 거고, 그 다음에 네타냐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타냐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마스하고도 휴전 여러 번 했었어요. 헤즈볼라하고도 휴전 여러 번 했었죠. 네. 지켰나요? 휴전 전문가예요. 네. 안 지켜요. 근데 지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 전쟁이 벌어지기 전보다 훨씬 더 불안한 상황이에요. 이제는 추적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이제는 모든 국가의 총역량을 동원해서 이란이 어디에 뭘 숨겨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고, 그게 확인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바로 또 공격하는 거예요. 그쵸. 그다음에 이게 있어요. 이란 내에 이스라엘의 인적 네트워크가 많은데 이번에 이란이 그걸 절실히 깨달았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기 내부에 있는 이스라엘 첩보원들에 대한 대규모 소탕 작전 비슷한 걸 아마 할 거예요. 이미 시작됐죠. 예, 이미 시작됐죠. 네. 예. 그러면 지금 현 시점이 이렇다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걸 또 바라봐야 될 것 같거든요. 단순히 멀리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라고만 치부하기에는 얽혀있지 않지 않거든요. 자, 우리가 트럼프라는 사람을 보려면 그 사람 입을 보면 돼요. 과장하는 거 말고 네. 진지하게 말할 때. 그 블러핑 이거 할 때 말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 딱 러우 전쟁, 중동, 북한에 대해서 북한. 서로 다르게 말합니다. 네. 러우 전쟁은 기억나실 거예요. 네. 20 powers. 그건 뭐냐? 누가 이기든 상관없다. 빨리 끝낸다. 내 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뭐 푸틴과 트럼프가 케미가 좋다? 뭐 아니에요. 젤렌스키 2월 28일 날 워싱턴 불러다가 막 깬 다음에 광물협정하니까 훌륭한 지도자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니까 빨리 끝내는 게 목표야. 네. 근데 중동은 얘기가 달라요. 항구적인 평화 해법을 찾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이란의 시아파 저항의 축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협정 투 사우디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런데 김정은에 대해서는 내 친구. 아니요, 러브레터. 우리 러브레터 27통 주고받았어. 친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 네. 북한은 이란식으로 절대 불가하거든요. 그렇죠. 왜냐? 북한은 자
이란은 핵물질 고농축 우라늄이 60%였다면 네. 북한은 이미 고농축 우라늄을 얼마인지 몰라요. 수백 킬로, 800킬로, 거의 1000킬로 넘게 가지고 있다는 게 거의, 왜냐하면 원심 분리기 숫자를 알거든요, 대략. 그러니까 고농축 우라늄 탄도 있고 2006년부터 17년까지 무려 핵실험 6번 했어요. 네. 6번 핵실험을 보면 기가 막혀요. 첫 번째 핵폭발 약했어요. 두 번째 위력 증대. 세 번째는 이제 탄도를 만드니까 소형화, 경량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수폭탄 실험. 다섯 번째는 핵탄두 실험. 2017년 9월에 마지막 6차는 ICBM용 탄두 실험. 그럼 무려 11년 동안 할 거 다 한 거예요. 그렇죠. 인도 파키스탄은 하루 이틀에 다 해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자, 핵물질 중에 고농축 우라늄도 있고 플루토늄도 있어요. 제한적인. 고농축 우라늄 무제한 만들고 있고 플루토늄도 제한적으로 있어요. 영반에서. 이걸 이용해서 고농축 우라늄탄과 플루토늄 탄을, 특히 고농축 우라늄 탄을 찍어내고 있어서 50개에서 100개 정도, 히로시마 나가사키급으로 봤을 때. 그리고 운반 수단, 이걸 만들어서 화산 30이라는 표준화된 핵탄두를 공개했고, 이건 어딘 다 끼는 거예요, 모듈로. KN-23, 24, 25. 이건 사거리 300에서 800, 한반도예요. 그 다음에 화살 계열의 순항 미사일. 이건 1000에서 최대 3000까지로 보여져요. 2500까지는. 여기도 탄두 다 탑재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전술핵 운영 부대를 실전 배치했어요. 네. 지금 미사일 쏘는 게 그냥 쏘는 게 아니라 핵탄두를 탑재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 오키나와까지 가요. 그 다음에 핵 교리. 많은 국가들은 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합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없는 사람한테 쏜다 그러면 화내니까요. 그러니까 no first use. 선제 사용 안 한다. 근데 북한은 아니에요. 아니죠. 핵 무력 법제화에 공격이 임박한 경우에 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선제 사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거기다 북한은 사일로보다는 지하에 이동식 발사에 태를 이용하거든요. 그럼 느려도 얘네들이 막 산계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미국이 때리면 얘네를 다 못 잡아요. 첫 번째, 보복 능력이 있죠. 두 번째, 이란은 핵물질이지만 얘네는 핵탄두기 때문에 잘못하면 코드 활성화시켜놓은 상태에서 터지면 핵폭발이거든요. 이미 뭐 다 완성돼 있고 그럼요. 그 숫자도 4, 50개, 많게는 100개까지 봐요. 이미 완성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거는 때릴 수가 없죠. 미국 입장에서는. 두 번째, 중국하고 북한은 동맹 관계거든요. 러시아는 파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델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러브레터 하는 게 말로 하겠다는 거죠. 말 들어줄 테니까 나와서 얘기하자 지금 그러는 거죠. 이게 근데 사실 그렇다면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또 나오는데 그거는 쉽지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예전에 하노이 회담에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좀 능욕을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뺨 맞았죠. 네, 왜냐하면 도장 사인하러 갔는데 거기서 트럼프가 사진 2장 내면서 이건 뭐니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그 북한에서 떠나올 때 열차 타고 떠나올 때 열렬한 인민들의 뭐 배웅을 받으면서 나왔어. 이번에 드디어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서 우리가 평화 협정을 하러 간다고 했으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아무런 성과도 없이 돌아갔단 말이죠. 이건 굉장한 모욕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런 걸 감수하고 또 한 번 트럼프를 만날 수 있다? 이거는 좀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 이란과 북한과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밀접합니다. 굉장히 밀접해요. 그리고 이란이 핵 농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지원을 영감을 받았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북한으로부터. 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핵을 고도화하는 것도 있고. 이거 엄청난 거죠. 네. 여기에 플러스 핵의 투발 수단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클리어 트라이어드라는 게 있어요. 네. 핵 삼축 체계. 자, 보통 ICBM은 다 지하 사일로 기지에 있어요.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네. 근데 서로 다 알아요. 어디 있는지. 그러니까 한쪽에서 올라가면 인공성이 바로 봐요. 근데 이게 미국까지 가려면 30분, 1시간 걸리니까 여기도 알고 모든 사일로에 있는 미사일들은 핵전쟁 즉시 다 올라갑니다. 하늘로. 그러니까 1차 타격은 서로 끝나요. 육상은. 그럼 두 번째 펀치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잖아요. 그게 바로 SLBM이에요. 물속에 있는 잠수함 못 잡으니까. 잠수함에서 쏘는 거. 잠수함 못 잡아요. 영화에서 뭐 잠수함끼리 막 어뢰 쏘고 그러죠. 역사상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가까이 오잖아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재채기 한번 했다가 들키고. 아니, 단 한 번도 없었다니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잠수함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못 잡아요.
특히 핵추진 잠수함은 한 2달 정도 안 나올 수 있으니까 들어가면 끝나요. 통신할 때도 살짝만 나왔다 쏙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못 잡아요. 그 다음에 전략폭격기. 이거 하늘에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냉전 때는 항상 여기 ALCM 항공기 발사 순항 미사일을 싣고 떠 있었어요. 그 실제로 핵폭탄이 떨어진 적도 있어요. 네. 그 지금 한 2발 정도는 땅 속에서 물 속에 있고 관리되고 있어요. 유럽에 하나, 미국에 하나. 자, 좀 웃을 얘기가 아닌데. 네. 자, 근데 문제는 SLBM하고 전략폭격기는 돈이 너무 들어요. 심지어 저 천하의 중국도 사실상 전략폭격기가 없다고 보면 돼요. 이번에 이제 푸틴이 코피 터졌죠. 뭐 TU-95부터 뭐 하여튼 미국만 사실은 전략폭격기가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쓸 수 있는. 네. 러시아도 있지만. 근데 북한은 뭐 없잖아요. 이게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김건옥 뭐 전술핵 공격 잠수함 만들었지만 지금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일설하면 물속에서 못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안에 이게 이지삼 이게 아니라 동해 어디다 띄워놓고 2차 보복 수단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념이 아닌 거죠. 이걸 플랫폼으로 쓰는 거죠. 그렇게 보면 북한판 뉴클리어 트라이어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잠시 좀 시선을 돌려봐서 이 와중에 또 미국은 중국의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막아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유일한 두려움은 이 유가 급등이 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쉽사리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무조건 미국의 특징은 중국을 끌어들이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왜냐? 지금 자 오바마, 트럼프 1기, 바이든, 트럼프 2기 여기를 하나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한 놈만 팬다. 중국이에요. 오바마 정부 출범할 때 중국의 GDP가 미국 GDP의 50% 내외가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미국은 자기에게 도전하는 라이벌을 용납을 안 하거든요. 네. 일본도 50% 넘었다 코피 터지고 무너졌거든요. 프라자 합의 때 예, 이제 플라자 합의가 뭐 그것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결정적으로는 타격이 컸거든요. 버블 경제에. 그래서 그때 오바마가 얘기한 게 피보트 아시아예요. 아시아 중시. 왜? 유럽에서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병력 빼야 돼. 중동에서는 셰일가스 미국이 에너지 자립하니까 필요 없어. 병력 빼. 그럼 새롭게 올라오는 게 있어. 중국에 요거 잡아야 돼. 그러니까 리밸런싱. 해외에 있는 미군 전략 자산들을 아시아에 집중 배치한다. 재균형. 이거였거든요. 네. 근데 오바마가 성공을 못했어요.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 리먼 브라더스 파산 이걸로 대공황 이후에 최대의 경제적 충격이 오니까 이거 잡는 데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라는 개념을 트럼프가 그렇게 오바마가 싫어하는데 아시아라는 개념을 인도 태평양으로 넓혀요. 인도는 중국하고 인수니까. 쿼드. 서쪽에서는 인도가 맞고 남쪽에서는 호주가 맞고 동쪽에서는 일본이 맞고 그 중심에 미국이 있고. 그러니까 자 피보트 아시아가 인도 태평양으로 넘어갔어요. 바이든은 또 트럼프 그렇게 싫어하는데 한 줄 더 떠요. 민주주의 세계 정상회의. 전 세계 민주주의국가들 네트워크에서 어깨동무로 중국을 잡겠다는 거거든요. 중국은 초청 안 하거든요. 자 트럼프의 2기도 지금 목표는 3월에 헤그세스가 임시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했는데 거기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중국 잡는 데만 주력한다. 핵심은 본토와. 나머지는 니들이 알아서 해. 방위비 5% 올려. 그러니까 중국만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배경도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아프죠. 왜냐? 중국이 이란하고 동맹은 아니지만 전략적 협력 관계였고 네. 그리고 이란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 시리아 무너져 이란 힘 약해져 후티가 상선 공격할 때 중국 상선은 공격 안 했어요. 관련이 있는 거죠 이란하고 다. 그러니까 이 중동에서의 세력 약화 시아파 벨트의 약화는 결국 중국이 있는 거고 미국은 항상 그러는 거죠. 네가 이란 지원하고 있지? 너 때문이지? 그러니까 항상 최종적으로는 기승전 중국으로 가는 거죠. 기승전 중국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중국 끌어들여서 막아달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때리긴 자기가 이란 때려놓고 호르무즈 막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호르무즈그 해협이 그렇다면 예전만큼 중요하냐? 요즘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요? 이거 우리가 보통 이제 호르무즈 해협 딱 막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만 통제할까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 대부분. 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이 같이 통제해요. 그리고 대부분 영국하고 이제 영국하고 미국의 선박들은 오만 쪽으로 와요. 그 다음에
지금 이란도 유엔 경제제재가 이게 몇 년입니까? 이란도 지금 돈 벌 데가 없는데 이란이 돈 벌 데가 뭐가 있겠어요? 이란도 그냥 석유 팔아서 돈 벌어야 되는데 만약에 호르무즈가 막히면 그 원유 수출의 90%가 호르무즈로 나가는데 이거 자기네가 이렇게 보면 자기들도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예전과 같이 이렇게 치트키는 아니에요. 요즘에는.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안에 페르시아만에 미국 오함대 사령부가 발이 그 호르무즈를 막으면 오함대가 막히거든요. 네. 그럼 오함대가 가만히 있겠어요? 전면전이지. 이번에 밑에서 이제 크루즈 미사일 토마호크 미사일 30발 쏜 것도 오함에서 그때 밑에 호르무즈 그쪽에서 그 바깥쪽에서 쏜 거예요. 다. 그래서 다 갖다 맞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오히려 이 얘기로 결론이 도출되는 건 미국은 정말 그냥 중국을 잡고 잠깐 놔봐. 마지막은 중국이에요. 네. 결국 모든 기승전은 결은 중국이.